요즘 밤마다 쓰레기 풍선이 와요. 그 경고 문자가 옵니다. 벌써 5,500개를 넘는다고 하는데, 자, 합참이 선 넘으면 군사적인 조치를 한대요. 그럼 뭐 5만 개가 넘어야 선을 넘는 건가요? 그 선이 뭔가요?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가 넘어야 될 선인지는 안 밝히면서 지금 선 넘고 있는데 더하면 제가 한 방 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아휴. 그리고 북한은 너무 좋은 거예요. 지네들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장거리 이거 하나 쏠라 그러면 못해도 몇십억 크게 중장거리 쏘게 되면 1,000억 이상을 돈을 쳐발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니 풍선에다가 바람만 띄워가지고 쓰레기만 묶어서 날려도 난리가 나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드러나니까 계속 이거 올 때마다 정부 무능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참이 무슨 갑자기 북한 쓰레기를 이걸 하면 입장을 낸단 말이야. 우리 군의 입장을 냈단 말이야. 우리 군은 현재 맹렬하게 주시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저희가 군사적 도대체 언제 할 건데? 야, 바보 같은데 약간 더맨더머야? 그래서 합참은 군사적 조처 세부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밝힐 수 없다. 선을 넘으면 조치를 할 테지만 그 선이 어딘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겠어. 조심해. 이런 조심하겠다. 이씨. 이러면서 10월 1일 날 임시 공휴일 해놓고 미치겠다. 행사 예산을 99억을 배치를 하고 6천 몇백 명? 뭐 6,700명 가까운 넘는 군인들을 동원을 해갖고 행사를 진행을 한대요. 근데 이제 용인에 계신 그 어떤 분이 그 제보를 주셨어요. 헬기를 수백 대씩 띄워놓고 그 헬기를 그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전투기도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23일에서 27일 계속 에어쇼 준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그 걱정이 돼요. 임시 공휴일이라고 해갖고 사람들 집에 있으라 그러고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공수부대나 낙하산 부대들을 대규모 말하자면 서울 시내에 진입을 시켜가지고 그냥 도로로 들어오면 진입이 안 된다는 연습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위에서 헬기로 진짜 그 수십 대 헬기가 동원이 되면 진짜 한 2, 3천 명의 병력들이 동시에 가능하거든요. 10월 1일 날 갑자기 광화문이 아니고 여의도로 또는 뭐 국회의사당을 제가 방송국이나 이런 데로 헬기에서 막 군인들이 떨어져 내려가지고 이날 계엄을 발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휴일을 좀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계엄 때문에요? 네, 계엄 때문에 휴일을 좀 조정을 해서 10월 1일, 2일을 쉬고요. 나머지 날짜들은 지속적으로 이걸 지켜보려고 그래도 계엄을 하는데 방송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기 무슨 말씀? 잡혀갈 수가 있잖아. 10월 1일 날 실제 계엄을 하면. 국군의 시가행진 때 그 군의 중장비가 성산로 싱크홀 구간을 지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봐야 돼. 이게 다 생중계될 야, 텐데. 생중계 하는데 싱크홀에 빠져가지고 탱크가 빠지는 것도 웃기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이게 합법적으로 서울 시내에 기갑사단과 6,000명 이상의 병력과 엄청난 헬기들이 날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날짜에 연습이라고 해갖고 실제로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0월 1, 2일은 숨어가지고 추위를 좀 본 다음에 네. 무사하면 3, 4일 날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배춧값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배추를 싸게 심어놓고 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국내 배추가 난리인가 봐요. 포기에 2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폭이 2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서 정부가 과감하게 대책을 세웠어요. 중국산을 중국산 배추를 가져오겠다. 풀겠다. 3,000원에 풀겠다고. 네. 그럼 3,000원에 풀면 니들은 얼마에 사오려고 그러는 거니? 아니 근데 중국에서? 중국하고 거래를 끊는다고 하지 않았어? 점점 더 거래를 끊는다면서 정부에서. 우전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근데 아이고. 저 궁금한 게 중국산 배추는 우리나라 배추하고 맛이 비슷해요? 아닙니다. 맛은 좀 다른데 종자는 똑같은 걸 심습니다. 근데 이제 토양의 문제 때문에 이게 조금 저기가 그 맛이 그리고 단단하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중국도 배추를 많이 담아요. 그러니까 저기 김치를 많이 담고 그다음에 한국산 배추들을 이용해서 샤브샤브 같은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산동성 뒤쪽에 있는 그 이쪽 안에는 대단히 배추밭들이 있습니다. 산 몇 개가 그냥 배추밭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배추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오래전에 입도 선매가 돼가지고 지금 전부 다 그 청도항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8월 15일 조금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8월 말부터 한국으로 배추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배추를 수매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됐든지 업자가 됐든지 누군가는 이와 같은 배추 대란 사태를 현재 예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격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가격이 뭐 100원도 안 치기 때문에 진짜요? 네. 다 운송료지 야채값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배추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고추입니다. 사실은. 고추. 네. 지금 우리나라 고추 지금 막 수확할 때거든요. 근데 수확할 고추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고추 자체가 아예 맺히질 않고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타죽거나 처음에 이게 어떤 씨알이 얇게 걸린 게 아니라 원래 첫물은 다 따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첫물이 열리기도 전에 아예 나무가 녹아버렸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말라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다시 파종을 해도 정상적으로 고추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산간 지역이나 어떤 조금 더위 피해가 좀 덜했던 산간 지역, 고지대 이런 데 심은 일부를 빼고 나머지 우리나라 배추 대량 생산을 하던 하우스 생산을 하던 고추들은 지금 거의 다 지금 멸종이 된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저희가 그 고춧가루 팔았었잖아. 작년도 팔았잖아. 그때 사신 분들 진짜 돈 많이 번 거예요. 최소한 50%에서 그 이상 국산 고추값이 오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추를 조달하기 위해서 벌써 베트남과 중국 쪽에서 고추 사재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김장은 역대급 최고로 비싼 김장이 될 거고요. 웬만하면 김장을 포기하시는 게 아이고야. 이게 훨씬 싸게 맥힌다. 차라리 송작가나 마을에 배추를 미리 절인 배추를 저희는 작년이랑 비싼 가격으로 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이거 밭대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이랑 크게 오르지 않은 가격에 배추를 준비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입도 선매하시는 게 맞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고추뿐만 아니라 그 버물리는 아예 그 속까지 배추 속까지 아예 제작을 해가지고 패키지로 저희가 판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인 배추하고 속을 그냥 사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물만 빼가지고 그냥 비비시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업체하고 이걸 맞춰놨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거예요. 배추도 비싸고 고추도 금값이 됐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미리 맞춰가지고 주문을 해놓은 게 아마도 엄청난 히트를 칠 거다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생각 못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수익이 전무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폐업 공제액도 매년 최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즉 문을 닫고 빚의 일부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빚 안고 그냥 생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위 공제액인데 대위 변제액 이게 1월에서 7월 작년 1월에서 7월 대위 변제액이 1조 4,450억 원. 이게 소상공인이
이 못 갚은 돈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액수입니다, 이게. 거의 10만 건이 10만 건의 폐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 상반기 때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두고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달? 라이더? 뭐 택배? 이런 일부 이런 매우 비정규적이고 뭐랄까 좀 그 노동 강도가 센 업종을 제외하고는요. 지금 신규로 고용 자체가 발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분들이 다 말하자면 똔똔이라도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이미 많이 대출 했었잖아요. 잔액을 455조를 이상을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돈 갚고 폐업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이거 나중에 결국은 다 신용불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돈 자체가. 국가가 구제해주지 않으면 이 돈 때문에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누가 지금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망한 업체들을 인수해갖고 새로 창업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창업에 대한 의욕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경제 다 망쳐놨잖아, 지금. 윤석열이 경제 다 망쳐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25만 원 지급하는 부분 저는 뭐 전 국민 지급 안 된다 그러면 선배를 해서라도 일단 지급을 해서 돈을 풀으라는 거예요. 이 서민들 자영업자들 살아날 수 있게. 근데 이것도 정치 논리다 그래가지고 거부권 치고 계속 돈을 안 푸는 거 아닙니까? 이 지자체에서 발행하려고 하는 지역상품권들도 못하게끔 교부금을 막아버리고 규정을 막아버리고 국짐당 쪽 지자체장들이 아예 이거를 갖다가 실시를 안 하게끔 압박을 놓고 있어요. 국짐에서도. 그리고 지역화폐법 민주당이 또 올려놨더니만 그게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위헌이고 위법이고 뭐 이게 거부권은 대통령의 무슨 책무다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아휴.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나라 망하라고 기도를 드리는 짓거리 아니면 어쩌자는 거야. 지들이는 그렇게 막 정치 장사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해 먹고 싶은 대로 해 처먹으면서 정작 그런 놈들한테서 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들은 왜 못 쓰게끔 막냐고. 니들 돈이야? 아니 체코에다 원전 지어준다고 퍼주기 전에 폴란드에 무기 주고 우크라이나 재건해준다고 드리기 전에 지금 국내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살리라고 그 돈으로. 거기다 국군에는 그거 100억 그냥 날리는 거다. 그 돈이면은 장병들 더 돈 많이 줄 수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전투식량 사라고 깡통 넣어주라 소리 하지 말고 부식비나 1,000억씩 깎지 말고. 정말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이 모든 게 다 건의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충격적이다. 네. 서태훈들, 장녹수인들, 달기인들 이렇게까지 혼자 힘으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 능력이 있나? 그것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바싹 정신을 차려가지고 진짜 투표가 이렇게 중요하다. 탄핵에 대한 준비와 준비를 하고 일어서야 될 때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 선선해지고 있잖아요.